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게릴라 라이브 한주엽 대표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 국내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또 해외 얘기입니다. 반도체 쪽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ARM, ARM이라는 회사. 네. 우리가 쓰는 핸드폰, 심지어는 제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에도 ARM의 이 설계 자산이 들어가 있죠. IP라고 하죠. 네, 그 반도체를 구성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이 뭔가 프로세스를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네. 코어 IP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뭐 삼성 LSI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뭐 미디어텍도 그렇고 ARM의 그 뭐 코어텍스 브랜드라는 이 코어 뭐 그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고성능 코어고 있고 뭐 MCU 이렇게 조금 낮은 수준의 조금 느리게 동작하는 코어도 있고 뭐 또 R 시리즈라고 뭐 실시간 뭐 통신용 코어, 통신의 모뎀칩에도 들어가는 코어들. 그러니까 프로세서 코어를 얘네가 다 만들어 놓고 반도체 팹리스 회사에 공급을 하는, 말하자면 이 회사는 팹리스가 아니고 칩리스. 칩은 없고 IP만 우리가 만들고 여러 곳에 공급을 한다라는 걸로 해서 뭐 예전에는 ARM 말고도 뭐 이미지네이션이라든지 이렇게 CPU나 GPU 코어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ARM으로 대동단결이 되었다.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의 거의 99%는 ARM 코어를 쓰는 스마트 그 AP가 탑재가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는 ARM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죠. 근데 이제 그 ARM을 이제 그 인수를 한 곳이 소프트뱅크. 손정이 네, 거기서 손마사요시인가요? 네. 그분이 320억 그렇죠. 달러에 2016년인가요? 그때 인수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나스닥에 상장, 영국에 있었던 회사, 영국 회사인데 지금 다시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끄떡끄떡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우리가 상장할 때 그 시장이 공개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얼마인 것인가, 주당 얼마냐, 네. 총 시총이 얼마냐, 그렇죠. 이게 이제 상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생각보다는 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 관련해서 로이터가 어제죠? 네. 어제 로이터가 보도를 했어요. 네, 그 예상 상장 이후 시총이 얼마 정도로 회사 쪽에서 보고 있다. 주당 뭐 47불에서 51달러, 뭐 주식수 곱하면은 처음 상장했을 때 기업 가치를 500억에서 540억 달러 네.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뭐 로이터 보도 내용이니까 추정을 한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대략의 어떤 그 레인지를 듣고 보도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억에서 540억 달러면은 사실은 되게 낮은 수치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 지난달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펀드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비전 펀드를 운영을 하는데 그때 암 지분 25% 먼저 매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밸류가 64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낮은 밸류로 상장이 되면 이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흥행 참패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그렇네요. 들을 수도 있고 또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가 너무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네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냐. 시장에서는 시장가가 뭐 500억에서 540억 달러, 그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500억 달러대 규모로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배임 아니냐. 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야, 어떻게 평가해서 640억 달러가 나왔냐. 그 전에 너네 샀을 때 320억 달러에 샀으니까 2배거든요, 딱. 밸류로 치면. 2배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그, 손정희 회장 쪽에서 하는 그 회사에서 그 투자 수익률로는 2배 정도면 아주 큰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IPO 하기 전에 앵커 투자자들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네. 뭐 오늘 로이터에서 또 보도가 난 거는 뭐 쭉 리스트가 나왔어요. 뭐 어디 삼성, 뭐 애플, 엔비디아, 인텔, AMD, 뭐 그리고 뭐 그 EDA 만드는 그 반도체 설계할 때 쓰는 툴 업체인 케이던스, 시놉시스도 협의가 최종 단계에 이르러 있다. 이들 기업이 말하자면 이제 공모주는 미리 사는 거, 우리나라로 치면 공모주는 미리 산다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한 2,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300억에서 한 1,000 몇백억 정도. 이제 기업 따라 좀 금액은 다르겠죠. 자금을 주고 지분을 매입을 하면 이제 일반 시장에서 투자자들도 야, 저런 기업들이 다 오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유망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공모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앵커 투자자를 그래서 끌어모으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암은 사실 이제 작년부터 이게 말이 많았어요. 사실 누가 인수를 추진한다고 한 곳도 한 세네 군데 되죠. 퀄컴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도 있었던. 그건 완전 물밑에서 나온 거고 그렇죠. 공식화 됐던 거는 엔비디아의 400 몇십억 달러입니까? 왜 여기 320억 달러 주고 샀는데 400 몇십억 달러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요건 좀 약간 요쪽 얘기뿐만 아니라 그 비전 펀드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비전 펀드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자체가 굉장히 어려서 빨리 매각할 건 빨리 매각하자라는 것 때문에 급하게 좀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400 몇십억 달러에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결국.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사의 IP를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다 쓰고 있는데 한 기업에 넘어갔을 때는 공정한 경쟁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아마 그런 의견들 아마 물밑에서 그 암의 IP를 사다 쓰는 뭐 국내라면 삼성이 가장 크겠고 그렇죠. 이런 쪽에서 한국으로 지금 공정위 같은 데다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낸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예요. 누가 한 개인 플레이, 그러니까 단독 플레이가 인수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딥니까 어플라이드가 도쿄 일렉트론을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였나요? 하여튼 테를 누군가 그게 어플라이드였는지 램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수한다고 했을 때도 삼성에서 엄청 반대했거든요. 협회에서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협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법무법인 굉장히 큰 법무법인에 이게 왜 인수를 하면 기업이 결합되면 왜 이게 안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거의 뭐 한 200~3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해서 공정위에 해서 합병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긴 했는데 ARM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IPO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어쨌든 여기는 털고 나가고 싶어 하는 모양이 그렇죠. 모양새가 역력히 보이는데 지금 그 실적을 보면요. 이 IPO하려면 한국에도 증권신고서 제출하듯이 암도 이제 제출했어요. 그 자료에 이제 다 나와 있는데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줄었어요. 26억 8천만 달러, 0.9%, 1% 정도 줄었고요. 순이익도 뭐 5억 2,400만 달러니까 뭐 한 7, 8천억, 8천억 정도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소프트뱅크가 원하는 생각하는 밸류만큼 되려면 도대체 몇 배입니까? 지금 이익을 이 정도밖에 못 내는데 거의 뭐 90조 가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미국 쪽 월가의 미국은 이제 숏도 많이 때리잖아요. 그렇죠. 공매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인지 뭐 한국에서는 공매도 하면은 워낙 치를 떠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지분 주식이면은 결국은 나중에 누군가의 자산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비판적인 그런 평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기업들 별로. 그래서 이번에도 번스테인 애널리스트가 볼 때는, 그럼 뭐, 로이터에서 500억에서 540억 달러 얘기했고, 그전에 비전 펀드에서 640억 밸류로 해갖고 비싸게 주고 사갔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이 회사의 밸류는 뭐 잘 봐줘야 한 460억 달러 정도? 자기 어떤 모델이 있겠죠. 잘 봐줘야 460억 달러. 그게 이제 에비트 마진이라고 해서
이자하고 세금 내기 전에 그 이익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이 회사가 뭐 그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의 비용을 빼고 실제로 영업해서 이제 벌어들인 이익률이 어느 정도인가. 원래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40% 초반대의 에비트 마진을 계속 내고 있었는데, 근래 들어갖고 이제 계산해보니까 30% 중반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암이 지금 예전에 손정의가 ARM을 인수할 때도, 우리가 뭐 수도꼭지에까지 이제 뭐 전자 뭐 센서가 들어가고, 거기 다 암코어가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전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뭐 IoT 얘기하는데, 저도 집에 뭐 월패드 뭐 있고 하지만, 별로 그게 뭐 세상을 바꿀 것인가? 확 바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정성이 문제 있었다. 그러니까 당초 순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긴 한데, 이게 뭐 확 올라간다거나 이런 세상은 바로 안 오는 것 같고, 실제로도 안 왔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쪽도 투자를 해야 되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코텍스 코어들, 비싼 코어들도 개발을 해야 되고, MCU 코어, 뭐 그러니까 코어가 들어가는 이제 제품 가짓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그게 다 R&D 비용이 이 회사의 어떤 물건은 뭐 재고를 갖고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R&D 비용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한 10년 이제 ARM이 IPO 신청서에서 적기는 10년 뒤인 2033 회계년도에 우리가 에비트 마진을 47%까지 올릴 수 있다. 근데 뭐 이제 애널리스트 얘기도 그거예요. 야, 10년 뒤에 얘기는 난 못 믿겠다. 우리가 과거 10년 전에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그 인플레이션과 전염병, 코로나19,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한 락다운, 뭐 전쟁, 얼마나 많은 변수가 많은데 10년 뒤에 47% 나는 못 믿겠어.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마진이 계속 에비트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내가 볼 때는 500억에서 540억 달러도 말이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한 460억 달러 수준의 시총이 적정하다라고 얘기했고, 로스캐피탈이라는 또 미국의 그 금융회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로이트 쿨카론이라는 애널리스트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 인구의 한 70% 정도가 암에 아키텍처가 들어간 디바이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99% 암 IP니까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 원동력은 결국은 AI, 인공지능과 뭔가 기계학습, 뭐 이런 쪽으로 기술 트렌드가 이동을 하고 있고, 과거 대비 이 개인 소비자들이 쓰는 디바이스 측면 단에서의 어떤 그 급격한 매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 역시 우리가 암을 좀 불안하게 보는 요소가 아닌가. 또 AI 얘기를 하지만 요즘 뭐 구글도 그렇고 여러 이제 AI 쪽에 그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맞춤형 칩 자기네들 직접 개발을 한단 말이죠. 암 코어 안 쓰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그 암 코어가 아닌 코어가 이제 인프라에 적용이 돼서 이렇게 많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또한 암 코어에 대한 고객 의존도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되게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고, 또 다른 그 암의 어떤 우려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리스크5라는 옵소스 코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코어 그 아키텍처만 딱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사업화를 하려면 정말 이 상용 버전에 바로 갖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고도화가 된 이 코어를 누군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제 많이 떴던 기업이 이제 사이5라는 이제 그 리스크5 코어 자체를 개발을 했던 그 연구진들이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투자는 많이 받았지만. 근데, 이거를 하겠다고 지금 나온 회사가 이제 퀄컴이거든요. 네. 퀄컴이 알다시피 스마트폰 칩 시장에서는 1등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퀄컴이 8월달, 지난달에 이제 발표했어요. NXP, 노르딕, 인피니언, 보쉬는 이제 자동차 쪽, 전장 쪽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죠. 여기가 리스크5 아키텍처를 쓰는 상용 칩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 투자를 해서 기업을 설립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용 코어 만드는 기업들이 계속 생기면 누가 됐든 간에 암의 어떤 점유율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퀄컴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좀
암이 좀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약간 지금 상장하겠다고 끄떡거리고 있는데 고춧가루 확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리스크5 상용코어 만드는 회사 만들 거야. 라고 이제 고춧가루 뿌리고 있는데, 누비아라는 회사를 2021년도에 퀄컴이 인수를 합니다. 누비아가 어떤 회사냐면 애플의 그 스마트폰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 그 네. AP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개발하던 친구들이 나와서 만든 이 스타트업이 누비아였거든요. 누비아를 거의 몇 조 원 줄여갖고 이제 퀄컴이 사요. 네.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비아 그 기술로 뭘 하냐면 PC에 지금 암코어를 써서 이제 기존에 애플 말고는 지금 뭐 크롬북 뭐 이런 거 말고는 다 지금 이제 웬만하면 다 인텔 칩이었는데 지금 암코어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애플도 이제 암코어 사서 그 애플 거는 암코어를 사서 지네가 직접 그걸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요거 전체 코드를 사와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재설계를 해요. 설계를 다시 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아키텍처는 ARM이긴 한데 애플만의 어떤 칩을 개발하는 그런 라이센스 상품도 있어요. 퀄컴도 그걸 사용하고 있었고. 그 예를 들어서 삼성도 그런 거를 했다가 자체 CPU도 뭐 만들겠다. 그거 암코 갖고 와갖고 다 자기들이 다시 조작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들어진 거 그냥 사서 쓰는 것과 만들어진 거 갖고 와갖고 우리가 안에 다 뜯어보고 고치는 거, 그 라이센스 피가 좀 다르긴 한데 다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건데, 퀄컴이 누비아 인수하고 나서 PC용 그 스냅드래곤 칩은 약간 그렇게 재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암이 이제 그거 갖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거 아니다. 라이센스 계약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퀄컴에서 왜 그 다시 그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지금 소송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감정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또 뭐 이제 사업적으로는 또 그렇고 ARM 차이나에 대한 문제도 좀 리스크예요. 그 ARM 지금 작년에 지금 매출을 이제 26억 8천만 달, 한 3조 원 정도 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아, 그렇게 많아요? 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매출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 암 차이나를 통해서 나와요. ARM 차이나. ARM 차이나 원래 있었던 데가 아니고, 소프트뱅크가 암 인수하고 나서 중국 쪽에 딜을 해요. 네. 우리가 51%, 니네가 49%에서 암 차이나 만들자. 같이 좀 잘해보자.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총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쪽 통해서 라이선스도 맺어지고 뭐 비즈니스가 전개되는 구조인데 언제지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하여튼 거기 본사의 그 CEO가 회사 행위를 했다고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돈을 빼갔는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해고 통보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아니 본사에서 지분 갖고 있는 나는 그런 일이 가능한가 잘 모르겠는데 중국이라서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너 나가. 나가. 너 해고야 했는데 뭔 소리 난 안 나갈 거야. 직원들도 나 다 지지해. 안 나가. 계속 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IPO 할 때 그 증권신고서 같은데 이제 나온 거 보면 뭐라고 이제 돼 있냐면 암 차이나는 중국 매출을 올리는 통로다. 이 회사는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직접 경영과 대표권을 가진다. 이게 통제권이 없다는 것을 야, 명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엄청난 리스크죠. 이게 이제 그래도 어쨌든 핵심 역량은 본사에 다 있고 뭐 신제품 개발할 때 코 안 줘버리면은 뭐 되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 암 차이나가요. 거의 그 국유와 비슷하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지금 어디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지분 49%였는데 더 사들여가지고 이제 뭐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다라는 어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지금 지분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분 51% 있을 때도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있으면 뭐 통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코어 역량은 핵심 역량은 본사에서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됐어 그럼 너네 말고 내가 다른 암 차이나 말고 뭐 뉴 암 차이나를 만들어 갖고 거기 통해서 우리가 팔겠어라고 그게 안 된다는 게 이 중국 정부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과연 이 ARM이 이제 소프트뱅크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 640억 달러 이상 그 전에 비전 펀드에서 투자했던 밸류 이상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손정이 소프트뱅크 네. 그 일본에 있는 거잖아요. 일본에. 네. 좀 요즘에 좀 그래요. 저조해요. 뭐가 옛날에는 뭐 손마사요시의 경영 뭐 전략 뭐 이래가지고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경영의 신 정도는 아니지만 뭐 경영 규제 이랬는데 요즘 ARM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이달의 상장이죠, ARM이? 조만간 상장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소프트뱅크가 거의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앵커 투자를 한 10개 남짓에서 받는다 쳐도 그러니까 뭐 규모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네. 많아봤자 1,300억씩 받는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되죠. 그 지금 시총이 몇십조 원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량이 작으면 뭐 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물량이 많이 풀리면 그럴 것 같지만 지금 어쨌든 가장 타이밍이 그렇게 안 좋은 거는 보통은 잘 나갈 때 상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확 청사진을 보여주고 나서 상장하고 나면은 뭐 뚝 떨어져. 한국에도 그런 기업, 특히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상장 때가 정점이었더라라는 기업들이 꽤 있어서 네. 약간 아쉬운데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블룸버그에 그 보도 나온 거를 이렇게 보면 뭐 되게 내용 자체는 드라이하게 나왔습니다만 소프트뱅크가 얘기한 작년도에, 그러니까 얘네는 4월 회계법인이기 때문에 3월 말로 이제 연간 회계연도가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3월 30일로 마감된 2023 회계연도의 연간 매출이 26억 8천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6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0.9% 떨어졌다라는 게 이제 그 미국 기준으로. 네.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나왔는데, 소프트뱅크가 이제 우리는 야, 국제회계 기준이야라고 해서 5월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매출이 얼마인지. 거기서 얘기한 게 28억 2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7% 올랐다고 그랬거든요.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미국에 있는 그 미디어들이 약간 못 믿는 거 아닌가, 저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블룸버그에서 물어봤죠. 야, 이게 왜 5월에 니네가 얘기했던, 그때는 작년도에 5.7% 성장했다며. 그때 까보니까 미국 기준은 0.9% 빠졌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빠진 거냐라고 하니까 아메 대표는 논평을 거부했다. 라고 나와 있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러면 오케이. 그 회계연도 기준이니까. 그러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여기 회계연도 기준 1분기잖아요. 2024 회계연도 1분기인데, 미국의 이제 이 IPO 서류에 나와 있는 매출은 6억 7,500만 달러.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5%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네. 소프트뱅크는 10.8% 전년 동기 대비. 여긴 더 떨어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야, 국제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의 어떤 등락폭이 인도 기준이냐 약간 있겠죠. 그러면 전년도는 니네는 훨씬 더 많이 잘했다라고 했고 실제로는 까보니까 적게 나왔는데 근데 6월에는 왜 더 많이 떨어진 걸로 나오냐. 약간 이런 걸 지적하는 거니까 일본에서도 회계 부정 같은 게 좀 많이 도시반 이런 거 보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약간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사가 담고 있는 톤은 약간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블룸버그에서는 야,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하고 또 소프트뱅크 쪽에 물어보니까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ARM의 IPO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업계, IT 업계 전반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이슈가 돼서 저도 한번 좀 찾아보고 좀 오늘 이렇게 급박하게 알려드릴 사안은 아닌 거.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한데 미국 주식 시장도 살펴보면 좀 재밌더라고요. 글로벌 기업, 한국에 영향 미치는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 이번에 어제 그 로이터에서 삼성전자도 명단에 나왔잖아요. 조기 투자 한다고. 네. 이번에 하는 거는 비교적 제가 볼 때는 결정을 빨리 맞다면 결정을 빨리 한 것 같다. 왜냐하면 TSMC도 한테도 해달라고 그랬고 아마존은 거절했다고 그러고 했는데 원래 삼성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제깍제깍 결정 내리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EUV 장비가 돈이 없어갖고 우리가 개발 못할 때 ASML 비슷한 요청을 인텔, TSMC, 삼성에
했어요. 네. 삼성 계속 장고 때리다 제일 마지막에 아주 묘한 숫자로 들어갔거든요. 그 지분 투자해 놓은 거. 네, 절반 정도 들어갔나? 뭐, 그러니까 요청한 금액의 절반 정도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돈 벌었죠, 뭐, 그때는. 근데 지금 이번 거는 바로 그냥 바로 했다라고 하면 결정이 좀 빨랐다는 건데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또 한 5년 지나봐야 뭐 할 수. 아니, 약간 뭐 제 느낌에 침발라 놓는다 뭐 이런 거 남이 먹을까 봐서 다들 그러니까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뭐 그쵸, 피를 조금씩 섞어 보면 그러니까. 어떻겠느냐라는 것인데 글쎄요, 뭐 퀄컴은 피 안 섞었거든요. 퀄컴 그러네. 안 들어왔잖아요. 퀄컴 말고 또 어디 미디어텍도 안 들어왔고. 아마존도 안 들어갔고. 아마존이야 뭐 그쪽이 주력이 아니니까 뭐 안 들어왔는데 미디어텍도 안 들어왔고 꼭 그게 아니 그리고 뭐 브랜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누구에게나 주주라고 뭐 더 잘 주고 뭐 안 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해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안 들어와 있네요. 이 보도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뭐 사실 그 아무 인수에서 무슨 실익이 있을까 저는 사업의 뭐여서 연관성. 박정호 저 부회장께서 작년이었나요? 올 초였나요? 네.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암 인수를 추진한다. 이게 작년이었나 보다. 그죠? 네. 작년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아무 말도 없죠. 그 뒤로. 그러니까 그 파이낸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SK의 전반적인 어떤 전략의 제동은 저기 어딥니까? 저 인텔 인수 이후에 제동이 확 걸렸다고 그렇죠. 봐야 될 수밖에 네. 없는데 그게 인텔 인수를 잘못한 것이 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시황이 그때 마침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때 확 떨어질지 뭐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내부에서 그 경쟁하는 그 예를 들어서 뭐 디일렉도 안에 편집국이 있는데 어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매체에 편집국 인수해갖고 오면 기존에 있던 그 조직원들은 저 별거 아니야라고 약간 격하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약간 뭐 그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는 자꾸 이제 그런 잘못했다라는 인수 잘못했다는 얘기가 좀 뭐랄까요 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었나. 근데 그 다르게 얘기하면 그 전에는 또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메모리 그 업황이 이렇게 안 돼 있었으면 SK도 뭐 좀 발을 걸치지 않았을까. 지금 그 전에 뭐 보면 뭐 키파운드리도 인수했죠. 뭐 도십 저기 어딥니까 저 키옥시아 뭐 여기도 뭐 어디 통해 갖고 이제 다 발 걸쳐놓고 그런 전략이었는데 요즘은 좀 주춤했고 일단 돈이 없으니 현금이 없으니까 우리 운영하는 현금이라도 조금 해야 되고 가온칩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있겠습니까? 가온칩스는 삼성의 비즈니스에 영향이 있는 것수 있겠고 리스크5 잘 되면 좋겠는데 제가 리스크5 쓰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확실히 암이 오랫동안 그 사업을 펼쳐왔고 뭐 그걸로 매출 연에 2, 3조씩 내는 기업의 그 업력이라는 게 그냥 쌓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서비스라든지 뭐가 안 됐을 때 엔지니어들이 와서 봐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퀄컴이 나는 하여튼 그 8월 초에 IPO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뭐 보란 듯이 우리는 리스크5 이러면서 얘기한 걸 보면 진짜 고춧가루 뿌리려는 의지가 역력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일이 왜 그러냐고 보면 미국 친구들이 그게 있어요. 우리가 그 퀄컴에서 12월에 스냅드래곤 행사하면 어디 뭐 하와이 같은 데 모여갖고 행사하는데 무선랜이 안 되는 거야. 무선랜이 안 돼.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와 우리가 픽스했다 고쳤다 알고 봤더니 저 지금 무선랜 칩은 브로드컴께 쓰고 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브로드컴이 퀄컴 인수 한 해 만에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퀄컴 걸로 다 바꾸니까 봐라 얼마나 빠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약간 그런 감정이 녹아 있는 게 저는 확실해 보이고요. 그래서 리스크5를 상용칩으로 쓰기 위해서 그 고도화 시키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리소스와 그 시행착오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한국에 지금 가온칩스하고 비슷한 사업하는 세미파이브라고 비상장사 있습니다. 그럼 조만간 이제 또 상장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조만간이 아니고 이제 어느 순간 상장해야 되겠죠. 당연히 투자를 많이 거기는 받았으니까. 어때요, 세미파이브? 세미파이브가 이제 왜 어떻게 이제 한국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냐면 사이파이브의 관계사처럼 이제 만들어졌던 네.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리스크5의 확산을 위해서 리스크5의 어떤 디자인과 그 코어를 쓰는 디자인과 어떤 그 재설계 서비스를 위해서 한국에 설립했, 그거에 이제 한국에 있는 VC들이 혹 해갖고 돈을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리스크5, 사이5가 만든 상용 리스크5 코어 칩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일단. 이걸 우리가 사업하기는 힘들어서. 지금 ARM 거 받아와서 하잖아요. 그거 라이센스 다 계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뭔가 이렇게 실적을 내는 거는 어렵겠지만 아까 뭐 퀄컴 같은 회사들이 뭐 그냥 정말 열심히 해서 자동차용 어떤 조그마한 코어부터라도 우리가 리스크 파이프를 전략적으로 쓰기 시작하고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면 또 확 뭐 뒤엎을 수도 있겠죠. APTC 보도와 관련해서 추가 업데이트해 주실 상황이 있으신가요? 저희 보도 이후에 매입을 멈췄다고 합니다. 매입을 멈췄고 저희가 예전에 그 TLI 원익이 인수한다고 한번 보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카톡 그 캡처본도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마치 TLI 쪽에 자꾸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시면은 안 된다. 우리 협상 없었던 걸로 하겠다라고 했던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그거를 뭐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하고 상장 기업도 아니고 뭐 우린 그냥 뉴스가 되니까 이제 그렇죠. 보도를 한 건데 요 건도 저희가 마찬가지거든요. 원익 거는 워낙 제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뒤로는 지금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원익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 없죠. 그 정도 있습니다. 다음 상장 얘기는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있어갖고 제가 좀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실 건 다 하신 거죠? 네, 말씀 다 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